난소 나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저는 못 들어요. 아, 그래요? 여자들끼리는 너 난소 나이 검사해봤어? 너 난소 나이 몇 살이래? 너 난소 나이 괜찮아? 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연세이름 산부인과 대표원장 류지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난소 나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난소는 남자들의 정자처럼 밖으로 배출되기 3개월 전에 막 만들어진 게 아니라 주경 성별이 결정되어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임신 20주가 넘어가면 난소 안에 난자는 약 700만 개가 이렇게 존재할 정도로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700만 개의 난자가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파괴가 되고 소멸되고 남은 아이들이 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30이면 내 난자의 나이는 대략 30 정도 됐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내 난소가 얼마나 가입력이 있는지 앞으로 더 얼마나 배란을 할지 알아보는 검사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난소 나이 검사라는 거는 앞으로 얼마나 더 배란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자, 난소 나이 검사라고 하는 검사는 배란할 수 있는 가능성의 난자가 몇 개 있는지 알아보는 수치거든요. 우리 난자는 배란되기 전에 이제 준비되어 있는 동난포 상태로 있는데 그 난포 상태의 과립막 세포에서 AMH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집니다. AMH가 높으면 앞으로 배란될 수 있는 난자가 많구나. AMH가 낮으면 앞으로 배란될 수 있는 난자가 없구나. 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 AMH의 정상 수치는 우리가 통계적으로 1에서 4 정도로 봅니다. 너무 과하게 5 이상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배란되려고 준비하고 있는 난자가 너무 많다. 이 배란장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수치가 높다라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닙니다. 난자를 좀 보관해야겠어 하는 거는 35세 전후가 최적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년 뒤에 쓰려고 보통은 보관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몇 년 뒤가 돼버리면은 난자가 있어도 몸 전체적인 컨디션이 어떤 임신을 지탱할 수 있는 컨디션 자체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을 또 고려하셔야 됩니다. 배란 체크법은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집에서 할 수 있는 배란법이 2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체온을 측정하는 거예요. 생리가 시작되고 나서 배란되기 전까지는 체온이 비교적 낮은 저온기가 되고요. 배란이 되고 나면 배란된 껍데기인 황체에서 나오는 황체 호르몬이 몸의 체온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배란 이후에는 체온이 이렇게 높아져요. 또 하나는 이제 경관 점액 검사라 그래서 에스트로겐 농도가 배란될 때쯤 되면 임신을 잘 되게 해주기 위해서 자궁 경부에서 나오는 점액이 더 맑고 투명하고 끈적끈적하고 미끌미끌하게 견사성이 좋아진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이제 점액이 많아지면 배란기인가라고 하지만 이게 사람이 보는 거기 때문에 눈으로 판단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가 측정법은 피임을 하실 때는 부정확하고요. 직접적으로 배란을 체크하고 싶다면 2가지 방법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바로 배태기 검사와 자궁 초음파입니다. 배태기는 집에서도 충분히 혼자 하실 수 있고요. 배란을 딱 개시하는 호르몬이 LH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 LH라는 호르몬이 탁 피크를 찍고 몸에서 나오기 시작을 하면 3-4시간 후에 소변으로 배출이 되거든요. 근데 반감기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민감하게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 호르몬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매일 같은 시간에 체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LH가 나온 걸 우리가 눈으로 탁 찾았어요. 빠르면 12시간, 늦으면 36시간 안에 배란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침 첫 소변이 아닌 오전 한 10시부터 낮 타임에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 소변을 체크하는 게 좋고요. 또 다낭성 난소 증후군 같은 배란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가 조금 부정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집에서 자가로 유린 LH 검사를 하면서 배란이 임박했다는 신호가 왔을 때쯤 병원에 내원하셔서 초음파로 눈으로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방광염은 크게 3종류가 있습니다. 급성 방광염, 그리고 만성 재발성 방광염, 그리고 간질성 방광염으로 크게 카테고리를 나누고요. 급성 방광염은 이제 갑자기 증상이 생겼고 쉽게 치료가 되는 가장 흔한 타입을 말하는 거고요. 만성인 경우에는 이런 방광염이 너무 자주 걸린다. 여기서 자주 걸린다의 기준은 6개월에 2번, 1년에 3번. 그러니까 석 달
달 전에 걸렸는데 또 걸렸다. 그러면 이거는 재발성으로 보는 거고요. 간질성 방광염은 균 감염이라든지 외부적인 요인이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방광 부위에 통증이 느껴지고 막 너무 급하게 가야 될 것 같고 막 저도 계속 화장실 가고 싶은 느낌이 나고 못 참을 것 같은 소변 자극 증상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데요. 자, 우리가 가장 흔하게 겪는 방광염 걸려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곤하다던가 아니면 성관계 이후에 방광염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방광염이 성병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방광염의 가장 흔한 원인은 원래 소변이랑 요도 주위에 사는 피부 주변에 진짜 많은 그 균이 내가 건강할 때는 염증을 못 일으켜요. 어떤 면역 체계가 한순간에 구멍이 딱 뚫어지면 거기로 확 이렇게 염증을 일으키는 게 방광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방광염은 콜라이, 대장균 때문에 생기는 거야 라고 봅니다. 그런데 성적인 접촉으로 감염이 되는 클라미디아나 트리코모나스 같은 성병도 요도 자극 증상을 똑같이 일으켜서 소변이 불편하다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성병 관련 증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체크해 보는 거고요. 꼭 성병이 아니더라도 칸디다 질염이 있을 때도 요도 자극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급성 방광염은 그 원인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문진을 통해서 다른 불편한 건 없는지 또 어떤 질 분비물에 이상은 없는지 같이 봐서 어떤 약을 택할지 보는데요. 질 쪽은 문제가 없는 것 같다라는 게 확실하면 방광염은 먹는 항생제로 굉장히 쉽게 치료가 됩니다. 물론 이제 소변이 빨개지는 혈뇨를 동반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고요. 너무 배뇨통이 심해지고 계속 화장실 가고 싶은 빈뇨감이 심해서 일상생활을 못하겠어요 라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방광염은 항생제를 투여하고 나면 증상이 보통 3일 전후로 많이 좋아집니다. 10년 전만 해도 만성 방광염, 고질적인 방광 통증 증후군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괴로워하셨다면 최근에는 이런 만성 방광염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병원에 오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연세유름 산부인과의 산부인과 전문의 류지연이었습니다.